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시점이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거로 기억하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처음을 이 대구에서 하게 된 것은 참 저에게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수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정치를 쉽게 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영광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는데 결국 2021년에 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대구에서 제가 정말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그리고 경북 도민들께서 탄핵의 강을 넘자는 제 말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전당대회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보수의 승리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4년여가 지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에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대구 시민들께 인사드렸지만은 그보다 더 일찍 와서라도 제가 여기 서는 것처럼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지지자분 중에 한 분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대구로 온다고 하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 하나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대구에서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자라고 제가 주장했던 그때가 바로 공교롭게도 2021년 6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딱 4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4년 전에 대구에서 6월 3일에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의 꿈을 실현시켰던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하는, 그리고 보수 정치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대구 시민들께서, 경북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시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 대구에서 하지만요, 이게 결코 끝이 아니고 정말 아주 큰 행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구, 그리고 구미, 안동, 포항, 경산 다 돌면서, 상주 다 돌면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의 시작을 TK에서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랑 저는 워낙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서로 긴밀하게 대화할 정도로 원래 항상 정치적으로 많은 상의를 해왔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저에게 이제 연장자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하지만 또 제가 보지 못해도 듣는 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물론 항상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조언이 많겠지만은 저는 홍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젊은 세대의 정치 문화를 또 세우고, 그리고 보수가 매번 한데 묶여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홍준표 시장, 그리고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저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저랑 생각이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은 판단은 제가 저희 개혁신당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 그리고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공약사항도 있어요. 대구 공약사항들을 제가 사실 대선과 지난 지선을 치르면서 공약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실천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상당히 계승해서, 그 당시 대구 경북 공약들도 제가 만든 것들도 많은데 계승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공약안을 한 묶음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대구가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한 1, 2년 전부터 비판해왔던 것이, 이것도 저랑 홍 시장이랑 생각이 좀 다른 점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대구 경북 정치권 한 10년, 20년 동안 몇 가지에 얽매여 가지고 나머지를 못 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구 국제공항만 이전하면은 대구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아니면은 대구 국제공항이 새롭게 지어지면은 갑자기 물류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발달할 것이다. 거기다 뭐 마지막에는 5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뻥뻥이하게 가까운 것들이 많이 횡행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방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거의 뭐 나중에 가면 10조 가까운 돈을 집어넣어야 될 상황인데, 그건 많이 능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거기에 대구 신공항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꼭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입장에서 부산의 젊은 세대들이 이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대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이 과연 공항 하나뿐이었느냐라는 것도 되물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공약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본선 후보 나오기 전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 그때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선거 활동하실지 계획이 저는 원래 제가 TK 정치에 대해서도 저희 친가 외가가 다 TK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또 그 뒤에도 항상 정치하면서 서진 정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도권에서 오래 살아왔지만은 대구와 그리고 또 광주, 어쨌든 남부 지역의 지방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광주는 복합 쇼핑몰이라는 과제를 풀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낼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특히 대구의 대학 교육이 확 혁신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과 관련된 행보들을 상대 후보들이 정해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교육 관련해 가지고 강은희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IB 교육부터 AIDP 도입까지 전국에서 좀 앞서 나간 시도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대구의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하고요. 대구 지역에 우리가 과거에 인재 산실이라고 했을 때 대구 지역의 좋은 대학교들, 정말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는데 지금은 과거만큼의 그런 영광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북대, 영남대, 그리고 계명대 등 정말 학생 수도 많고 대구 지역에 인재 산실이 돼야 될 대학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것보다 대학 교육 재정에 대해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은 저출산 상황인데도 초중등 교육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상황이 생겨서 대구 지역의 대학교 통계들을 살펴봤더니만 학생대 선생 숫자가 오히려 대학교보다 지금 중고등학교가 더 작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육 예산이 잘못 투입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특히 대구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대구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랑 당내 갈등도 약간 좀 수습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어제 신문 보도 나온 것처럼 허은하 전 대표 쪽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또다시 이제 패소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이미 당내에선 일단락이 되었다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혁신당을 흠집내기 위해 가지고 일부 타당에서 이런 걸 소비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개혁신당은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